뭐고 이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구해왔습니다. LG전자의 마지막 스마트폰. 비록 정식 출시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에게 판매된 개발 코드네임은 레인보우인 그 제품이죠. 저도 지인에게 잠시 빌렸습니다. 처음 벨벳2 프로가 임직원들에게 판매될 때 엄청 큰 이슈가 있었죠. 왜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199,100원에 판매되었기 때문이에요. 기존 벨벳의 가격이 899,800원, 새로운 벨벳2 프로는 3,000대 판매 예정이었고, 처음에 이게 사내 임직원몰에 공개되었을 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이후에 랜덤 추첨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3,000대를 사기 위해 약 21,000명이 응모를 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재밌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이게 사내에서 너무 인기다 보니까 적게는 50, 많으면 100만원을 주면 제품을 대여해주겠다라는 이제 연락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하긴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엄청 큰 이슈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 정도의 스펙인데 이 정도의 가격을 임직원들에게 풀었기 때문에 LG전자 내부에서는 엄청 큰 인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시중에 만약에 한 80만원 50만원대에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성비가 좋아서 사자 이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일반 유저분들이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갤럭시나 아이폰을 원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주변 지인분께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요즘 박스 다이어트가 유행하잖아요. 벨벳2 프로의 박스도 박스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전용이므로 재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기존 LG폰의 박스와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봉일 라벨실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안쪽을 자세히 보면 재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측해보면 정식으로 판매되려고 했지만 이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철수를 하면서 임직원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내부 구성품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LG전자의 마지막 스마트폰. 여기 이번에는 앞쪽에 그 문구 같은 게 하나도 적혀있진 않네. 예전 LG 포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또 그러고 보니까 LG전자도 이때 충전기를 빼려고 했었네. 안쪽 구성품은 사실 이 패키징은 좀 아쉽다. 만약에 정식 판매되는 제품이 이렇게 나왔다면 매스 프리미엄이 아니라 보급형을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C타입 케이블은 당연히 좋고,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케이스가 2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옆에 다른 박스, 요거는 뭐지? 아무것도 안 적혀있거든요. 추가 구성품이 여기 들어있는데? 요즘 갤럭시나 아이폰은 충전기를 주지 않는데 LG폰은 2개의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폴더블 하더니 충전기도 더블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케이블도 1개 더 들어있고, 이건 또 뭐지? 이어폰 젠더, 그리고 유선 이어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봤을 때는 일단 가격 대비 구성품이, 그러니까 패키징은 허접할지언정 구성품이 꽤 해자로운데요.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은 1세대 벨벳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LG에서 말하는 아크 디자인, 양쪽으로 엣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갤럭시의 공률과는 다르게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잡았을 때 굉장히 얇다라는 인상은 좋은데 손으로 잡았을 때 좀 날카로운 느낌이 든다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것은 블랙과 금색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얘가 전체적으로 블랙의 톤을 갖고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 금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고, 또 카메라를 강조한 카툭티, 여기서도 금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만 표현한다면 굉장히 단조롭고 심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금색과의 조합을 줬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툭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1세대 벨벳은 메인 카메라만 튀어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망원과 초광각 모두 다 튀어나온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특이한 부분은 버튼입니다. 원래 요즘 스마트폰들은 거의 물리적인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만 벨벳2 프로는 터치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유심과 이거는 전원 버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슬립 버튼도 있기는 한데 전원을 끄기 위해서 물리적인 버튼이 상단에 1개 더 위치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는 누르기에는 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 버튼의 높이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식으로 손톱으로 눌러야 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 타입C,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있죠. 상단도 자세히 보면 여기도 수화부 스피커 홀이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부분은 더 없고, 사실 카메라의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벨벳2 프로는 1세대 벨벳의 1번 모델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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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벳의 1
벨벳 1의 디자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또 웃기네. 벨벳은 그냥 벨벳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벨벳 2도 아니고 벨벳 2 프로. 네이밍이 조금 전작인 윙과 비교를 하자면 두께의 차이도 엄청 많이 날 정도로 거의 벨벳의 반 정도의 두께가 될 만큼 굉장히 얇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디자인도 조금 아쉽긴 하죠. 벨벳의 디자인을 썼다가 윙에서는 또 갤럭시와 비슷한 카툭티의 디자인을 갖고 있고 다시 또 후속작에서는 벨벳 1의 카툭티 디자인 조금 특이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요즘 갤럭시는 플래그십에서도 후면에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지만 이번 벨벳은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야, LG조차도 이걸 유리를 쓰는데 갤럭시는 아니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간단히 세팅하면서 예를 들어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일단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1세대 벨벳과 비교해도 5g 정도 더 가볍고 심지어 화면 크기가 동일한 갤럭시 S21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 이 두 개의 무게 차이가 40g 정도 나나? 화면 크기가 살짝 더 작은 플러스의 무게가 200g. 대략 이 두 개의 무게는 25g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벨벳을 써보고 느낀 게 아니 폰이 진짜 가벼워요. 갤럭시 S20를 처음에 봤을 때 그 느낌이랄까. 그래서 디자인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벨벳 2 프로 그립감이 좀 날카롭다는 것, 그리고 카툭티를 뺀다면 굉장히 날렵하고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금색과 블랙의 투톤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LG폰 최초는 아니지만 매스 프리미엄 최초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을 봤을 때 더더욱 플래그십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울트라와 동일한 6.8인치, 그리고 해상도는 풀 HD로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좋았던 것, 이제 LG도 120Hz 디스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화면에 들어가면 밑으로 갔을 때 화면 재생률을 보면 일반 60Hz, 최적화 120Hz. 그래서 이제 LG폰도 굉장히 부드러운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LG가 지금 엣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잖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데 20대 9 비율로 좀 길기 때문에 이 엣지와의 조합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로로 더 길어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의 UI, UX가 달라졌을까? 바로 전작인 윙과 비교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와, 이 두께 차이가 장난이 아니다. 얘는 진짜 세련된 스마트폰이라면 얘는 조금 아이콘 디자인부터 많이 다르죠. 전화나 문자, 뭐 사진, 이러한 아이콘부터 좀 많이 다르게 되어 있고, 전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앱 내부의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재미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갔다가 홈 화면으로 나갔을 때 앱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지만 새로운 벨벳은 설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오, 약간 아이폰처럼 앱 아이콘에서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더라고요. 카메라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오,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 죽이는데? 오, 와, 문자도 달라졌고, 와, 전화 아이콘, 갤러리, 와, 진짜 LG가 이번에는 꽤 많이 신경을 썼다. 아니 심지어 원 UI조차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진짜 LG가 달라졌다. 얘는 안드로이드 11이 탑재되어 있고 LG UX 버전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얘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LG UX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성은 그냥 딱 보면 이제 원 UI 버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LG UX 10이 들어갔는지 9이 들어갔는지 요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가상 버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벨벳 2 프로의 버튼은 상단에 전원 버튼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신 볼륨 업다운과 슬립 버튼은 왼쪽에, 제가 알기론 측면에 있는 것이 초음파 센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게 되면 볼륨이 올라가거나 볼륨이 내려가는 방식, 그리고 밑을 눌렀을 때는 슬립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깨울 때는 뭐 지문 인식으로 이렇게 깨울 수 있지만 볼륨을 업다운 할 때 이렇게 압력을 줘야지만 버튼을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디자인을 좋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실제 사용성에서는 저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벨벳 2 프로가 얇은 디자인을 위해서 측면 쪽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버튼에 힘을 주고 눌러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사용성에서 매우 좋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고 신기하긴 하지만 쓰면 쓸수록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날카로운 부분을 계속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 화면 그 스크린에 계속 이렇게 바로 옆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편의 기능에서 측면 센서 버튼으로 들어가면 스타일을
보여지는 방식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더 얇게 보여줄 것이냐, 요것에 대해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에 대한 감도도 설정해 줄 수 있더라고요. 아주 민감하게 아니면 아주 강하게 누르게. 근데 저는 중간으로 두더라도 너무 많은 힘을 주고 눌러야 하고, 특히 얘가 굉장히 얇아서 날카로운 느낌 때문에 버튼 감도를 좀 낮추고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데, 아 이게 진짜, 아니 버튼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심지어 이게 지금은 제가 맨손이라서 작동을 잘할 수도 있는데, 만약 이게 장갑을 끼게 된다면 압력을 감지하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가차 형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다르게 표현한 것은 좋지만 사용성에서는 사실 좋지 않은 방식이죠. 다음은 카메라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변했더라고요. 1세대 벨벳과 다르게 카툭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울트라 와이드 빼고 모두 OIS가 들어갔어요. 1세대 벨벳이 처음에 나왔을 때 메인 카메라에 OIS가 없어서 굉장히 큰 욕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초광각 빼고는 OIS가 모두 들어갔고, 심지어 메인 카메라의 화소도 더 증가했습니다. 초광각은 센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고, 망원도 해상도가 조금 더 증가하면서 3배 광학줌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켰을 때 얘가 초광각, 3배 망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거 뭐야? 길게 눌러서 바로 확인하고 지울 수 있는, 이거 나름 괜찮은데? 갤럭시는 사진을 찍고, 이거 진짜 괜찮은데? 만약에 사진을 찍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꾹 눌러서 잠시 볼 수도 있고 바로 지울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드는 기존과 비슷하고, 특히 윙에서 있었던 짐벌 모드도 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화질, 사실 사진의 색감은 취향 차이라서 어느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지만,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일단 HDR. 먼저 벨벳2 프로가 조금 더 안부 쪽이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벳2 프로의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샤픈이 좀 더 강하게 먹히는지 사진이 쨍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일단 여기서도 색감의 차이가 확실히 났습니다. 전면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이제 벨벳2 프로는 안부 쪽이 약간 허옇게 뜨는 느낌? 요건 뭔가 이제 HDR이 조금 잘못 처리된 느낌을 줬고, 후면 카메라로 영상을 찍었을 때는 풀 HD에서 비교했을 때는 벨벳2 프로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었습니다. 바닥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4K로 촬영했을 때는 풀 HD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벨벳2 프로가 갤럭시보다는 디테일이 조금 더 좋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S21 플러스는 8K가 24프레임, 벨벳2 프로는 8K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능, 얘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88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의 경쟁사, 암튼 전 경쟁사인 갤럭시 S21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자면, 빅벤치 5에서 먼저 싱글코어, 이때는 2회차에서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점수가 확 낮아졌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9회차 이후부터 성능에 대한 유지력은 S21 플러스보다 더 좋았습니다. 반대로 멀티코어는 초반부터 꾸준히 S21 플러스에 비해 점수 차이가 꽤 났지만 9회차부터는 오히려 유지력 때문에 벨벳2 프로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최고 점수로만 본다면 갤럭시 S21 플러스가 월등히 높지만, 최저 점수는 벨벳2 프로가 더 좋았고, 특히 스테빌리티의 차이가 꽤 났습니다. 회차별 점수를 보면 처음에는 갤럭시가 훨씬 더 높았지만 3회차부터는 벨벳2 프로가 20회차까지는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벨벳2 프로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심하다는 S21 플러스의 발열과 비교했을 때, 이 전면은 S21 플러스 대비 약 10도, 후면은 역시 약 10도 이상 훨씬 더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 알아보자. 그리고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개인적으로 벨벳2 프로는 약간 기기 자체에서 떨림이 있는 붐박스의 느낌이 좀 났고, 그래서인지 S21 플러스가 더 베이스 있는 악기의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AS 같은 경우는 얘는 임직원 전용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기본 AS는 6개월, 유상 AS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만약에 이게 유상으로 수리가 된다면 어떠한 고장이든 수리비가 15만원 정도 든다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약간은 이제 리퍼로도 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벨벳 1이랑 디자인은 비슷한데, 아니 만족감이 엄청 좋은데? 이 측면 버튼만 뺀다면
카툭티아 요즘 다 이러니까 뭐 이거는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폰 진짜 괜찮은데요? 이게 199,100원? 그냥 미친거지. 이렇게 LG 벨벳 2 프로를 사용해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은 LG전자의 모바일 사업부가 철수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LG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 이 제품이 좋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아이콘의 디자인은 조금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나마 LG가 이번에 아이콘에 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편의 기능에서 많은 개선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사내 임직원몰에서 엄청난 인기였던 것을 보면 최근 가격 경쟁력에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벨벳 1세대가 나왔을 때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싶기는 했었지만 결국 통신사 보조금이 더해지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좀 높게 잡았다는 썰을 듣고 나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니 오랜만에 LG가 진짜 잘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또 가격이 100만원 넘어간다면 그때는 사지 않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지금도 중고나라에 가면 벨벳 2 프로를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산다는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LG전자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폰이기도 하고 임직원분들을 위해서 벨벳 2 프로를 굉장히 저렴하게, 실제로 사용할 임직원들에게 굉장히 저렴하게 풀었는데 이것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되팔림하려고 하더니 나중에 LG에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판매자는 내부 규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걸 보면 가격의 중요성이 딱 나오죠. 얘가 지금 2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극강의 가성비처럼 보이지만 얘가 만약에 한 100만원 넘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S21이랑 비교가 되면서 과연 이게 좋아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폰인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이거 20만원대 임직원들이 구입하면 완전 가성비는 그냥 끝장나는데? 샤오미 빼면 2만 대는 치겠다.